안녕하세요. 162페이지에 할 차례죠.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은 단순히 지금 행정처분, 행정벌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우리 행정처분을 보면 165페이지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록취소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취소, 지정취소 처분권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자격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입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등록을 해준 사람이 등록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입니다. 처분 대상자를 보면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취소 대상이 되고,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업무정지도 개업공개사가 대상이고, 청문은 들을 문, 사전구제 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 지정취소, 자격취소, 그 다음에 등록취소만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정지와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청문을 하지 않는 대신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 의견 진술 기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들을 문, 들어보고 취소해야 된다. 그냥 취소하면 안 되고, 자격증 빌려주는지 물어보고 본인의 소명을 듣고 취소해야 된다고요.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 취소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은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 등록 취소도 7일 이내 반납이고, 나머지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고, 나머지는 보고가 없습니다. 자격을 취소한 경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지는 지정취소 통지가 없고, 자격 취소만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간 시험을 못 보는데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귀속행위라는 것은 재량권이 없다, 반드시 해당되면 하여야 하는 걸 귀속행위, 반대가 재량행위입니다. 그럼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까? 자유재량행위입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내줘야 되냐고요? 아니면 자유재량행위다,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답은 건축법의 건축허가도 기속재량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지정취소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지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소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자격정지 재량행위입니다. 등록취소는 취소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앞에서 이거 거래정보사업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할 때 앞에서 했죠. 부운정 1해 운정지구네. 운정지구 부운정 1해 이렇게 5개 했습니다. 그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근데 운정 이 두 개는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165페이지 맨 위에 5개 있고요. 165페이지 자격 취소 동그라미 1번에 기억부터 리얼까지 4개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거 왜 취소해야 되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2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이 표 안에서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고 했죠. 자격정지 사유는 167페이지에 보면은 교과서 자격정지를 그 위에 표에 보면 원래 법에는 6월 이하인데 국토교통부령에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6개월, 6번, 7번은 6개월이고요. 그 표 밑에 보면은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늘리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1번, 6번, 7번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구체적 기준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검인 확인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입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표에 있는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기속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168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절대적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 또는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가 있는데 8가지가 있죠. 8가지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8가지가 있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뭐냐면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경우입니다. 순서대로 우리 책 순서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3번째 결격사유, 4번째 이중등록, 5번째 이중소속, 그 다음에 6번째 등록증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최근 1년에 3번째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상습범이죠. 이런 경우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대적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 11개. 책하고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이렇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시험에 출제됩니다. 과목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암기 프린트에는 이 순서대로,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임의적 취소가 몇 번에 있어요? 임의적 취소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지금 절대적 취소가 16번에 있고요. 17번에 있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1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7번에 이중이 뭐냐 하면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고,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법제 14조 겸업제한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7가지 금지 행위.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1입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입니다. 그래서 2+1이 절대적 취소인데 3+1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이기 때문에 이 3+1에 3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2번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여기에 2+1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플러스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이게 3+1이지만 이 과태료가 없어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업무정지 이런 경우는 3+1 이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과태료가 2번 들어갔죠? 이런 경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근데 과태료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면은 절대적 취소가 됩니다. 물론 과태료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도 이 뒤에가 또 과태료를 하면은 물론 임의적 취소가 되겠죠. 업무정지가 3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3번째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들으면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또 3, 4월 듣고 5, 6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들으면 문제 풀어보고 틀려보고 이러면 다 됩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할 때 최근은 뭐냐면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왕따 시키는 게 최고 심한 게 일산 서구로 알려져 있어요. 대화동 뭐 이런 데, 주엽동 이런 데가 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신도시가 좀 심해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왕따 시키다가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회원업소가 비회원업소하고 공동중개하면 뭐 자기들끼리 내부 침묵회 규칙에 뭐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친목회 회장 과징금 받습니다. 과징금 받는 거 별로 겁내지 않더라고. 왜냐면 친목회 회비로 내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이상 최근 2년 내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따시키고 있고 아직까지 왕따시켜서 등록 취소됐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과징금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 미달 역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복잡한 게 업무정지죠. 15개입니다. 무려 업무정지. 우리 프린터에는 20번에 있죠. 20번 업무정지 15개. 20번에 있고요. 20번에는 제가 지금 필기하려는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그 순서가 어디냐면 172페이지 172페이지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15개가 있잖아요. 15개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구체적 기준이 1번 6개월, 6개월짜리가 5개 있어요. 1번 동그라미 하고 맨 오른쪽에 보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입니다. 1번이 6개월, 그 다음에 또 4번이 6개월, 그 다음에 6개월짜리만 체크해 볼까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그 다음에 13의 2의 나번, 이렇게 5개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15번에 보면 1개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물었거든요.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인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법에는 6개월 이하인데 국토교통부령에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고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거기 3번, 4번, 2분의 1이라는데 또 정리해놨죠. 맨 마지막 56번 프린트에 보면은 2분의 1에 보면은 3번, 4번, 5번, 6번 있잖아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원 같으려 100만원 같으려 요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자격정지 이게 6개월이었잖아요. 6개월.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법에도 이런 게 다 있어요. 과태료에 보면 있지만 공법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마 말을 잘 안 할 거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게 2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이렇게 구체적 기준까지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암기하는 거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업무정지도 15가지가 있는데 결정, 공일임, 확인, 이 5개가 6개월, 확인, 그 다음에 계약, 거인전, 업명기 이렇게 15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 있고 1개월이 있는데 결이 뭐냐면 우리 프린터에는 제가 내드린 프린터는 요 순서대로 돼 있고 우리 교과서에는 순서대로 안 돼 있는데 교과서 1번입니다. 결이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공이 뭐냐면 공정거래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은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임이 뭐냐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취소할 수 있다, 또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두 개 다 있는데 그럼 둘 다 하냐 이렇게 묻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했다면 업무 정지 못 하겠죠? 취소를 안 했으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그 구체적 기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교과서 172페이지에 보면은 12번입니다. 12번. 172페이지 12번에 보니까 법 38조 2항 각호가 뭐냐면 임의적 취소예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이고,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2번 위반하면 이제 취소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12번 찾았습니까? 172페이지 12번이 법 38조 2항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최근 1년에 한 번 걸리면 취소를 안 하고 업무정지 6개월 구체적 기준 한다는 이야기예요. 2번 걸리면 취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확인인데, 확인은 우리 프린트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는 7, 8, 이게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그 교과서 순서는 지금 교과서 순서하고 프린트하고 다르죠? 프린트는 이 무거운 순서대로입니다. 확인이 뭐냐면 7번,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9번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10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 또 이런 것도 질문하더라고. 인장 등록 위반하면 이게 소속 공개서는 자격 정지 사유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보니까 인장 등록 위반하면 그러면 자격 정지도 당하고 업무 정지도 당하고 두 개 다 돼 있던데 둘 다 당하느냐 이렇게 묻던데, 둘 다 당해요 안 당해요? 한 사람이 둘 다 당하진 않죠. 개업 공개사라면 업무 정지고 소속 공개사라면 자격 정지라고요. 한 사람이 업무 정지도 당하고 자격 정지 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처분 대상이 다르잖아요. 자격 정지는 소공이 대상이고 업무 정지는 개공이 대상이니까, 대상이 다르니까 한 사람이 둘 다 당하지는 않는다고. 자격 정지도 당하고 업무 정지도 당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업무 정지 사유이면서 또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어요. 두 가지 공통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거 전부 다 공통 사유잖아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하는 경우, 자격 정지 둘 다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 중개 계약 위반해 가지고는 업무 정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요 두 개만 임의적 취소고요. 그 외에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하는 경우, 법 부칙 7638호 6조 2항, 이게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은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또 인터넷 묻는 분들이 있던데, 소위 중개인이죠. 지금 10년 전에 이게 부칙이 10년 전에 2006년도 부칙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이거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소위 중개인 관련되는 것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이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시도입니다. 시도. 그래서 시도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과태료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게 15번, 우리 교과서로 보면 172페이지 15번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타 등등을 어떤 걸 봤냐면, 현실적으로 제가 중개업을 옛날 했던 데는 보면 게시하는 걸 사진을 영정사진처럼 크게 찍어가지고 게시하고, 명찰도 등록관청에서 내줘가지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명찰을 줘요. 목에 거는 거. 걸고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그런 게 어딨냐, 목에 걸으라는 말이 어딨고, 사진 뒤에 게시하라는 말 법에 없는데 나는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너는 알고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다 1.5배 가산해가지고 1.5개월 업무정지 처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게시했어요. 그런 명령을 행정명령 위반해도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규정이죠. 뭐든지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 1개월에 구체적 기준.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전부 다 해석상 업무정지 1개월은 가능합니다. 물론 1.5배 가산하면 1.5개월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허위매물 올리는 거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허위매물 올리는 게 굉장히 심하대요. 직방, 다방. 네이버는 좀 허위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직방, 다방 이런 직거래 사이트가 엄청나게 허위매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개업공개사가 허위매물 올리면 지금은 어떤 처벌을 하기가 어렵대요. 하려고 하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이런 걸 걸고 넘어질 수는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이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신설할 예정이에요. 그때 아마 올해부터, 작년부터는 시험 보는 날까지 바뀌는 것도 시험에 나오죠. 끝까지 그래서 학원 다녀야 돼. 10월 달에 바뀌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9월 26일 날 바뀌었잖아요. 실거래가격 신고하는 거, 자금 조달 계획과 실입주 여부, 투기과일지구에서 3억 이상 주택인 경우. 그래서 끝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학원 다니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왜냐면 시험 보는 날 바뀌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었는데, 지금은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올 하반기에 공인중개사법이 또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허위매물 올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 표에서 지금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차라리 암기해버리면 오히려 더 쉬워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꼭 안 되면 이거 머리 글자 손바닥이라도 저걸 커닝 페이퍼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면 커닝 페이퍼 안 봐도 다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이 표에서 행정처분이. 두 문제, 세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평균 두 문제 나와요. 행정처분하고 행정벌 합해서 네 문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73페이지입니다. 양가로 6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법제 40조인데 이것도 2006년도 도입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도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 등을 함으로써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 기록을 이제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새 출발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파주에서 위반 행위하고 만약에 일산석으로 옮겨버리면 새 출발했다고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과거 기록은. 근데 지금은 이제 과거 기록을 1년간 과거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폐업신고 전의 지위 승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가기록 그대로 승계한다고요? 조금 이따 다시 칠판에 적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동그라미 2번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은에 보면 다만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A번에 보니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고, B번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동그라미 4번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그라미 5번 법인의 대표자 승계입니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이 승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5번 예를 들면 옛날에는 법인이 등록 취소돼도 그 법인의 대표자는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잖아요. 근데 대표자는 그냥 법인 등록 취소돼도 개인 이름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냥 폐업 신고해버리고. 근데 이제는 대표자에게는 법인이 등록 취소되면 대표이사는 개인 이름으로도 3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법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 대표자 마음대로 하죠, 거의. 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요.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되기 전에 알아야 몰라요, 본인은. 행정처분, 예고통지서, 우리 교통법규 위반하면 먼저 사진 찍어가지고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의 신청하려면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청문도 하고 하니까 스스로 취소되기 전에 알아요. 본인이 취소된다는 걸 알고 아예 폐업을 해버렸어요. 옛날에는 폐업을 해버리면 새 출발했어요. 취소되기 전에 그냥 폐업을 해버리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예를 들면 폐업을 1년간 했다가 1년 후에 재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중개업하면 돼요. 재등록해서. 그러나 지금은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잖아요. 다시 취소합니다. 재등록을 해도. 취소하면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근데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보면 이 경우에 폐업기간만큼은 빼준다고 돼 있어요. 폐업기간 1년 빼줍니다. 그러면 2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2년, 1년 폐업했죠? 합하면 3년이에요. 처음에 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이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소용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 취소돼서 2년 지나는 거나 어차피 바로 등록 취소돼서 3년 지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안 한다. 왜? 해봐야 어차피 폐업기간 3년 빼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소용없으니까 등록 취소 안 한다.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는 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 앞에서 다가구 주택을 중개하다가 우리 중개사고 나는 거의 49%, 약 50%가 절반이 뭐냐면 중개사고 나는 게 절반이 다가구 주택 선순위 세입자 등 설명하지 않아 가지고 후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을 경매 넘어갔을 때 다 배당 못 받은 사안에서 손해배상 해주는 게 거의 반이었어요. 중개사고 절반이. 현실적으로 주인들이 제대로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뭐 이건 시험에는 직접 안 나오고 실무에 가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사건이 다가구가 3층으로 돼 있잖아요. 3층으로 돼 있는데 보통 옛날에 지은 다가구들은 반지하로 돼 있어요. 요즘은 POT 구조로 해가지고 1층이 기둥만 돼 있고 이렇게 많이 돼 있죠. 반지하로 돼 있는 거였어. 반지하면 지하로 2분의 1만 묻혀 있으면 이거는 지하층으로 인정되죠. 건축법에서.
그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층, 원래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에. 어쨌든 이렇게 사실상 4층이었어요. 근데 건물주가 이거는 A 개업공개사에게, 이거는 B에게, 요거는 C에게, 이거는 D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고, 전세 한 건 중개하면 200만원 주고요. 중개보수를. 월세하면 20만원 줬어요.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가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학교 가신 분인데 묻더라고. 이거 하면 괜찮냐. 월세는 20만원이고 전세는 200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할 텐데요. 이렇게 했더니만 너처럼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 이러더라고. 이런 대로 하면. 그럼 뭐 때문에 묻는지 그냥 알아서 하든지 하지. 결국 말 안 들을 거면서 묻기만 묻고 200만원 받고 중개했더라고. 전세로. 전세가 방 한 칸에 4천만원, 방 두 칸에 6천만원이었어요. 지금 벌써 최소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6천만원, 4천만원이라도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조금 받을 수 있겠죠. 지금은 받겠잖아요. 지금은 1억 8천, 6천, 5천이잖아요. 5천, 기타 지역도 5천이면 받을 수 있죠. 2천이면 용인 같으면 지금 6천에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최우선 면제. 이건 나중에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결국 200만원씩 받고 중개를 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거는 4층은 A 너한테만 요것만 전세고 나머지 다 월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 B한테는 나머지 다 월세고 너만 전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시세가 7억짜리였어요. 나가고 이런 통매매. 지금은 10억도 넘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당시에는 7억이었어요. 이게 시세가 7억인데 융자가 4억이 있었어요. 4억. 그리고 이게 한 합하면 1억 5천 정도 됐어요. 한 칸이 1억 5천 정도 대략 전세금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 1억 5천씩이면은 6억이 되겠죠. 6억이 아닌데 전세금이 5억이었어요. 전세가 보증금이. 그러니까 1억 5천짜리도 있고 좀 더 싼 데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융자 4억에 전세 5억 하면 9억이라고요. 시세는 7억에 팔면 2억 토해내야 되고 도망가면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건물주 도망갔어요. 그 경매 넘어갔는데 세입자가 배당 다 못 받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는데 6천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개업공개사 책임 비율 30%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1,800만원 배상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길래 다 팔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결국 도망갔어요. 그 협회가 아직도 구상권 행사는 안 하고 있어요. 승소 판결을 나가지고 이미 협회에서는 받아갔어요. 1,800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구상권 행사는 안 하는데 도망다니니까 못 찾더라고. 협회에서 막 그렇게 엄격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 지금 등록하고 싶어 해요. 근데 등록하면 그때는 구상권 행사할 가능성이 많겠죠? 성수 차려놓고 있으면 재산이 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다 등록하면 협회에 통보되잖아.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지금 개업도 못하고 있어. 개업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길래 1,800만원 갚아라니까. 그럼 또 갚기 싫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은 그래서 세입자 이제 업무정지도 이미 3개월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확인설명 위반하면 업무정지였어요. 구체적 기준 3개월. 지금은 500만원 이하가 들지 않으면 잘못하면 옛날에는 업무정지였는데 500만원 이하가 가태료로 받겠다고요. 그러면 업무정지 6월 이하의 업무정지하고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하고 뭐가 더 규제를 완화한 거예요? 강화한 거예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서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로 바뀐 게 규제를 완화한 거냐고요? 강화한 거냐고요? 완하냐고 강하냐고요? 완하죠. 돈으로 차라리 500만원 떼우는 게 낫지. 6개월 동안 월세 내면서 문 닫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6개월 문 닫아버리면 거의 망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 업무정지 당해도 현업에서는 업무합니다. 아니면 아예 영원히 폐업하든지. 그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다시 개업하면은 손님 안 와요. 우리 학원 6개월 동안 강의 안 하다가 그 후에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업무 연속성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님 안 한다고 해야 되겠죠? 권리금이 뭐 없고 없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현업에서 할 수 있는 편법이 있어요. 현업에서는 업무정지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는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할 수는 있거든요. 그 자리에. 그 자격증 있는 사람 구해가지고 거기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사람
업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 주도는 업무 정지 당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단속 나와가지고 너 뭐야 물으면 잠깐 놀러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편법을 한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1년 이상 폐업을 해야 돼요. 그 제가 아는 그분은 업무정지 3개월 당했어. 3개월. 근데 세입자들이 이게 아직까지 그 손해배상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업무정지를 먼저 당한 거예요. 확정 판결을 한 1년 후에 났어요. 확정 판결이 금방 안 나더라고, 손해액이. 왜냐하면 경매에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경매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럼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배당까지 끝나려면 한 1년 걸려요. 판사가 판결을 안 하더라고. 왜냐면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게 경매 넘어가가지고 배당 못 받은 부분만 손해잖아요. 그 손해액이 확정 안 됐다고 그 배당이 끝날 때까지는 재판을 연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후에 재판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그 전에 와가지고 계속 업무 방해하는 거예요. 사무실 문 열어놓고 있으면 세입자들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번갈아 가면서 당번서 가지고 와가지고 손님 상담하고 계약하려면 사기꾼아 내 보증금 떼먹고 또 누구한테 사기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아예 폐업을 해버렸어요. 업무정지 당하자마자. 어차피 업무도 못하는 거 손님 와서 계속 업무 방해는 하니까 폐업했다가 3개월 지나고 나면 등록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되냐고 안 되냐고 등록이. 등록되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안 되잖아요. 폐업해도. 업무정지 끝났으니까 재등록은 돼요. 재등록하면 바로 업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지금부터 3개월 업무 못합니다 하고 업무정지 이때부터 또 3개월간 업무를 못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 또다시 폐업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중개사고 나면 중개업하기 힘들어요. 돈이 많으면 손해배상 해줘버리면 되는데 협회에서 해줬다고 다 끝이 아니잖아요. 구상권을 행사하잖아요 또. 그래서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폐업해야 된다고. 1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1년 안 됐기 때문에 옛날 거 업무정지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대상이니까 업무정지 한다고 이제 다시 재등록해도. 그 다음에 또 읽어본 게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법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업무정지 2번 당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가령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해가지고 10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폐업하면 새 출발이라고 했죠. 그냥 업무정지 한번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173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고 해서 1년간 뭐 한 날로부터 1년요?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업무정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9월 1일이면. 그러니까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새 출발했는데 지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절대적 취소를 한다고요. 따라서 이제는 잔머리 굴려서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을 하거나 사무소 이전하거나 휴업을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앞에 사무소 이전할 때도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었어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했다고요. 등록대장하고 등록신청서 3가지를 송부했어요. 정가기록을 송부해 준다고 이제. 이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취소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기출문제니까 암기는 해야 되겠죠? 취소해야 되는 것, 취소할 수 있는 것, 암기는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2번 문제 174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표에 보니까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프린터에도 보면은 54번 프린터 맨 밑에도 나와 있어요. 암기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한다고 돼 있죠. 칠판에도 지금 적어놨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업무정지의 기준은 3개월이다. 지금 28회 작년에 시험 문제잖아요. 근데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라고 나왔죠? 뭐가? 인장 등록. 여기 있네. 인장 등록 3개월이잖아. 3개월. 5개월, 6개월짜리 5개, 1개월짜리 하나, 나머지 다 3개월이죠? 9개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그러니까 무공부부터 암기하는 게 좋겠죠? 6개월, 3개월, 1개월. 맞습니다. 2번. 좀 어렵죠? 이게 구체적 기준까지 물었으니까. 구체적 기준 3개월, 1개월, 6개월 3개가 있잖아요. 지금 업무정지는. 3번. 시도의사가 가중하여 자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기 3개월을 가중하면 9개월이 되는데 9개월 안 된다. 법에 6월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3번.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임시중개사무소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이미 임시중개시설물이거든. 취소할 수 있다. 뜻다방.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사무소 뜻다방하고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이 다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6번, 46번 암기 프린터 46번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지놓으세요. 제척기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시킬 수 없는 불변의 기간입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OX 문제에도 있죠? 아직 문제 안 풀어봤어요? 문제에도 이거 3년 업무정지 몇 번 했어요? 오늘 애들이 문제에 3년 지나야 몇 번? 크게 말해봐요. 몇 번인지. 10번? 10번. 오늘 애들인 OX 문제 10번. 오늘 애들인 OX 문제도 100%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빨리 그 과목의 스타일에 적응해야 돼. 공인중개사법은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이 과목의 특징이 내용이 법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벌칙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